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업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농사님 모시고 요새 지난 시간에도 외국인 노동자 사용 사업주를 위해서 어떤 기본적인 교육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외국인 노동자 채용에 관해서 주로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 노동자와의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될 경우에 그 계약서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의 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임금, 소종,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된다 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걸 교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을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를 또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취업됐을 때,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채용하는 방법이 이제 고용허가제로 대부분 단순기능 근로자들이 많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하고 어떻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냐 하면은 사용자가 이제 제조업이나 아니면 또 농축수산업 이런 데는 한국 사람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 한 2주 정도 자국인 고용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국내인을 얻지 못하게 되면은 고용노동부에 고용센터가 있습니다. 각 지역 센터 있는데 거기에다가 고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허가를 좀 내달라 이렇게 하면은 그 사업장 단위에 따라서 10명, 20명 이렇게 고용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허가 받은 인원 대비 3배수의 이력서를 사업주한테 줍니다. 그러면 사업주는 국적이나 이 사람들의 어떤 건강이나 또 이렇게 기능, 이런 이력서 내용을 보고 10명을 예를 들어서 선정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근로계약서에 이런 조건을 한다 해가지고 회사가 사인을 해서 보내주면은 이 고용센터는 외국에 있는 해당 근로자한테 보내서 이걸 동의하냐 하면은 사인을 외국인들이 해서 다시 한국에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또 사업주는 이제 비자 발급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외국인을 초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근로계약서입니다. 이 근로계약서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 하면은 이렇게 법적인 근로기준법의 17조에 있는 법적인 내용뿐만 아니고 이렇게 단순기능 외국인 근로자에 필요한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이렇게 표준계약서를 보도록 이렇게 한번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을 왜 서면을 작성하냐 하면은 사전에 다툼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작성도 있고, 또 이 작성대로 사업주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의무감을 주기 위한 그러한 내용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사용자하고 근로자가 서로에 대해서 당사자 자격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계약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 자격이 비자 체류 자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보통 이런 단순 기능 외국인 근로자는 3년 내에서는 자유롭게 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우선 사업주가 처음부터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이 사업주는 가급적 최대의 어떤 근로계약 기간을 두고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대로 둘 수 있는 게 아닌 3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표준계약서는 3년의 계약 기간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근로장소, 이 근로장소는 굉장히 외국인들한테 중요합니다. 정해진 장소에서만 일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장소에서 일을 하게 되면 출입국 위반으로 해서 벌칙이 가해집니다. 이런 장소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예를 들어 다만 농촌 같은 경우는 농번기, 농한기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근무지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다른 장소에서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 내용 종류,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이 근로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법에도 근로시간, 그 소정 근로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것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 근로자,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한다. 그래서 법정 근로시간이면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기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추가되는 경우는 연장 근로이기 때문에 더 추가 수당을 지급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그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6조는 그 휴일입니다. 휴일은 주 휴일을 해서 당연히 이제 그 유급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 40시간을 만건하게 되면은 그 8시간의 주 휴일 수당이, 그러니까 주 휴일을 이제 일을 안 해도 월급을 받는 날로 이제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휴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근로기준법 55조에 일주일에 평균 주 1일에 유급휴일을 줘야 된다. 이런 55조, 근로기준법 55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외에도 법정 휴일 해서 뭐 국가공휴일 15개도 다 그리고 이제 법정 휴일로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날도 쉬게 됩니다. 다음으로 임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재된 내용을 바로 통상임금을 기재해야 됩니다. 그 포괄임금을 기재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기본급이 얼마인지, 그리고 수당이 만약에 계산할 때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특히 연장 야간할 때는 그 가산해서 지급한다는 이런 내용도 지급해야 되고, 다만 그 사업장이 그 4인 이하일 경우에는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임금 지급 방법은 며칠날, 그러니까 일정한 날을 정해서 그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방법은 직접 현금으로 줄지 통장으로 줄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숙식 제공, 그러니까 밥하고 잠자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공하고 이거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이 한국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숙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숙식을 회사가 제공해주고 그에 대해서 사용료를 좀 감하겠다 이럴 때에는 그 월 통상임금의 그 20%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당사자가 그러니까 이게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서로가 계약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위반할 때는, 사용자가 만약 위반할 때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또 근로자가 이 계약을 위반할 때는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그 표준 계약이 앞서 그 말씀하신 여러 분야에 우리 그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데 제조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농축산 뭐 말씀을 하셨는데, 근로계약서가 그 분야에 따라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농축수산업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이나 휴일, 휴가 부분에 대해서 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4조에 따라서, 63조에 따라서 농축수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무실이나 공장 같이 하루에 8시간, 그리고 일주 40시간 이게 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 원칙을 정하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 작물을 재배하는 거고 있고, 또 비상사태가 뭐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예외적으로 이제 근로시간이나 휴일, 휴가 부분은 그 좀 약간 융통성 있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이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쓰게 되면 이제 이미 들어오기 전부터 고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언어적인 문제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와서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까? 예, 원래 한국에 이제 고용 허가제로 들어오게 되면은 반드시 갖춰야 될 게 이제 그 사람인력공단에서 이제 주최해서 이제 교육기관에 바로 이제 우선 입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기관에서 16시간 그 문화교육, 언어교육, 그리고 또 한국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그런 교육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 그 근로계약 관련해서 또 주의할 점이 혹시 또 있으면 추가하실 게 있으신가요? 이 근로계약은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근로자가 이를 위반할 때는 사용자가 징계를 할 수가 있고, 또 사용자가 이 근로계약을 위반하게 되면은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주가 이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제 실질적으로 3년을 근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동부에다가 뭐 진정을 제기한 이런 확정된 내용이 있으면 그걸 근거로 이제 다른 사업장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이러한 고용 허가가 취소된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도 이 근로계약에 쓴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